깊어가는 가을, 곳곳에서 울긋불긋한 단풍을 만납니다. 언제나 단풍이 있는 듯하지만 그 자리에 여름에는 실록이 있었고 봄에는 꽃이 있었습니다. 김훈의 자전거 여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었고 봄에는 겨울의 길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계절의 변화에 참 둔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주변에 있는 가을을 유심히 살펴보시지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이준호입니다. 사이다의 최규환입니다. 네, 최규환 씨 어떻게 가을인데 어디 좀 뭐 단풍놀이라도 좀 갔다 오셨어요? 당직이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이야기 하기 전에 지난주 기사 있죠. 우리 대대장 아들 입소하는 날 대대장에게 쓴소리 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아주 썼죠. 예. 좀 청취자 청취 소감이 좀 몇 번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그걸 먼저 소개하고 이번 주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네. 이게 같이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그런 소감이 왔습니다.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소감 보내주신 JY님입니다. 아, JY면은 뭐죠? 그거 아닌가? 혹시 JYJ 얘기하시는 거세요?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보다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해병대에 보낸 어머니로서 관심 있어 듣게 됐습니다. 군 인권 문화가 제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야, 해병대에 보냈으면 더 걱정되겠다. 그러니까요. 해병대 사고도 있었잖아요. 작년인가 거기는 재작년인가. 사고가 안 나도 기본적으로 빡세니까. 그렇지. 어디 마음 편히 주무실 날이 있겠습니까? 정말 걱정 많이 하시겠어요. 네, 박민호님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번 화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폐지 걱정하며 댓글 단 것이 소개되어 깜놀했네요. 아, 우리가 그때 이거 언급했었죠? 맞아요. 걱정해 주셨죠. 며칠 전에 결혼을 코앞에 두고 미쿡으로 장기 출장 간 친구에게 타지 생활 외로울 때 들으라고 추천해 줬어요. 잘 들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은영님 목소리 예쁘니까 잘 들어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만두셨네요. 어떡하죠 이거? 천목 선생님 목소리 예쁘다고 추천했는데 천목 선생님 빠져서 어떡하냐. 가끔 게스트로라도 불러주세요. 주 2회 방송은 너무 좋은데 계속 남자 두 분이서만 하실 건가요? 이거 저희도 사실은 걱정이 돼요. 사실. 이거 불안한데요? 네, 그러니까. 안 들으실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여자분이 한 분 계셔야 여성분 사연 읽을 때도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정말 저희 사이다 걱정 많이 해주시네요. 아참, 직접 쓰신 덤씨 저도 참 감명 깊게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때 우리 최규하 씨가 자작시를 읽어줬죠. 제가 괜히 와이프에게 미안해지는 느낌이. 왜 저는 이런 시를 못 써주는가? 이거 너무 이런 시 아무나 못 써요. 이거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덤시 페이지도 참 아쉽긴 하지만 더 좋은 코너가 기다리겠죠? 다음 주를 기대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거의 저희 시청자 무슨 운영위원 이런 거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코너가 기다리겠죠 했는데 안 기다리는데 어떡하지? 네, 망했네요. 네. 귀염둥이 송지 씨 페이스북에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크크 저 또 방송 탔기. 역시 또 예상을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방청소 할 때마다 사이다 들었는데 이제는 방청소 일주일에 2번씩 해야 하나요? 방청소는 매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이다 덕분에 집이 아주 깨끗해지겠네요. 네. 제 동생도 꽤 자주 5만 원 붙여달라고 해서 제가 돈 아껴 쓰라고 거품 물고 훈계한 적이 있는데 동생이 왜 그랬는지 이번 방송 들으면서 알았어요. 맞아요. 우리 저번에 군대 보낸 아들 너무 돈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런 또 쓴소리 남겨주셨습니다. 핵폭탄급 일을 겪고도 정신 못 차리는 군대를 보면 그냥 근혜 언니가 군대도 해체시켜 주셨음 하는 바람이. 야, 해경 해체하듯이. 어느 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긴급 담화에서 저는 군을 해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청취소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청취소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려주시면 다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이야기 들어가 보죠. 네, 이번 주 이야기 이 정도면 이거 19금까지는 아닐 거고 12금, 15금?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요즘 어린 자녀들과 함께 혹시 듣고 계시다면
예, 이번 방송은 몰래 그냥 차에서 혼자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아이한테 뭔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대목이 좀 있어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벽마다 야릇한 소리.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네, 부제가 대학가 원룸촌에서 전설이 된 이야기라고 되어 있네요. 10월 9일 날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 소개된 사는 이야기. 김승한 시민 기자가 써주셨습니다. 뭔가 야릇한 기대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0여 년) 넘게 세입자로 살면서 집 주인이나 같은 세입자들끼리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겪었지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하나 있다. 차마 글로 쓰기 좀 민망하지만 당시에는 웃음을 참지 못한 새벽의 신음 전설이다. 하룻밤의 이야기지만 그 동네에서는 오래도록 회자되었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2001년경 대전의 한 대학 부근에서 600만 원 전세로 남동생과 함께 살 때다. 대학가 원룸촌이었는데 대부분의 주택이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층별로 서너 평의 원룸이 대여섯 채 자리했다. 2층까지 합하면 방이 대략 10개 정도였다. 집주인이 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옆방에서 끙끙 앓는 젊은 여성의 소리가 들렸다. 잠결에 듣고 있던 나는 많이 아픈가 보네. 병원이라도 가지. 이런 생각을 하며 뒤척이다가 눈이 떠졌다. 시간은 새벽 4시가량이었다. 앓는 소리는 계속됐다. 걱정되면서도 시끄러워 잠이 오지 않아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계속 듣고 있자니 의구심이 들었다. 목소리의 톤과 발음, 거기에 얹혀있는 감정선. 나름대로 정리해보니 아파서 앓는 소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미묘하면서도 야릇한 그 소리. 우리 방 옆에는 동거하는 대학생이 살았는데 그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새벽녘이면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민망한 그 소리에 잔뜩 긴장을 했다. 한 10여 분 지났을까? 일을 잘 치렀는지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수돗물 내려가는 소리. 난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옆방을 보고 싶었다. 당시 공동 화장실에 가려면 그 방 앞을 지나가야 했다. 무의식적으로 힐끗 옆방을 봤다. 세상에, 창문이 열려있는 거 아닌가? 아무리 초여름이라지만 이건 좀 무리수 아닌가? 나는 불빛을 피해 얼른 화장실로 향했다. 그 뒤로 꼭 그 시간, 새벽 4시 10분 정도만 되면 시끄러웠다. 아침마다 동생과 나는 지난밤에 그 야릇함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투덜댔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졌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의 야릇한 소리에 잠에서 깨 화장실을 다녀와 잠을 청하려는데 아저씨가 술김에 내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학생, 안에 있나? 학생, 나 옆집 사는 아저씨인데. 왜 그러시죠? 옆방 학생이 나왔다. 내가 말이여, 직업이 밤에 하는 일이라 끝나고 들어오면 새벽인데 좀 조용히 해줄 수 없겠나? 뭐 젊은 사람들이 서로 좋으면 그런 거지. 나도 다 이해하네. 근데 사람이 잠은 자야 하지 않겠나?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나와 동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온몸의 신경을 옆방에서 나오는 소리에 기울였다. 내가 말이여, 밤에 일을 한단 말이여. 근데 새벽에 퇴근하면 잠을 자야 하는데 통 잠을 잘 수가 없어. 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빵 터졌다. 다시는 뭘 안 그러겠다는 건가? 이불을 둘둘 말아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다. 배가 하도 실룩거려 웃음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힘겹게 웃음을 멈추고 상황을 정리해봤다.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는 밤에 일을 하시고 새벽에 들어오신다. 근데 집에 들어와서 자려고 누우면 낮은 담장 너머에서 젊은 학생들이 내는 소리에 너무 신경이 거슬렸다. 그동안 꾹 참아왔는데 오늘은 막걸리 한 사발 들이켠 후 작정하고 옆집으로 온 것이다. 남학생의 사과에도 아저씨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 학생들이 말이여,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옆집 사람들이 잠은 자야 할 거 아니여. 이내 잠자코 사과만 하던 남학생도 목소리가 커졌다. 아저씨, 그만하세요.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뭐요? 화내는 거요? 내가 그랬잖아.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새벽에 사람들이 잠은 자야 할 거 아니여. 아저씨는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남학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황이 종료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거 잠 좀 잡시다. 그만 좀 하시고 주무세요. 듣다 못해 다른 원룸에서 소리를 지른 것이다. 그 말에 아저씨는 더 화가 났는지 목소리가 더 커졌다.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아저씨의 횡설수설은 그치지 않았다. 주위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보니 집 주변 반경 20m 한 사람들은 다 깬 것 같다. 주위가 닭장 같은 원룸촌이라 새벽에 슬리퍼 끌고 걷는 소리도 고스란히 들리는 동네다. 처음엔 술 취해 시비 거는 아저씨를 응원하다가 다툼이 길어지니 짜증이 밀려오는가 보다. 그러기를 20여 분. 결국 사이렌 소리가 나고 경찰차가 왔다. 견디다 못해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듯했다. 경찰이 오자 5분 안에 상황은 종료됐다. 집주인과 경찰 아저씨는 횡설수설하는 아저씨를 경찰차에 쑤셔 넣었고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동거 학생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침 출근 시간, 그 아저씨는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왔고 옆방의 학생들은 이튿날 2층으로 방을 옮기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한밤의 웃지 못할 민망한 소동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 사건은 후에도 숱한 화제와 입소문을 남긴 채 수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소문을 듣고 우리 집으로 탐방 온 친구들도 있었으니 참으로 흔치 않은 해프닝이었다. 사실 옆집 아저씨는 원인 제공을 했던 학생들만 아니면 조용히 들어와 자는 사람이었다. 오죽했으면 담장을 넘어 찾아왔을까. 주위에 살던 많은 다른 피해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새벽에 잠이 깨서 금방 잠이 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들 고통이 있었는데 그 가려운 곳을 아저씨가 긁어준 것이다. 학원가의 풍토가 바뀌어 월세를 분담한다는 이유로 동성 간 혹은 이성 간 동거가 많이 늘고 있다. 이 현상은 10년도 훨씬 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성 간 같은 방을 쓰는 걸 주위에선 좋게 보지 않았다. 게다가 의도치 않은 소음에 피해를 겪는 사람들도 있다. 그때로부터 약 14년이 지났다. 세입자 생활을 언제쯤 벗어날까? 야심한 밤에 귀뚜라미 소리에 잠 못 드니 문득 14년 전 그 전설이 생각난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학생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정말 다시는 안 그랬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근데 그리고 그 얼마나 그 소리를 질렀으면 담장 넘어서까지 와서 아무리 다닥다닥 붙어도 그렇지. 지금 우리의 상상꾸러기 이준호 기자님의 눈빛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정말 눈빛이 지금 얼굴도 빨개지셨어요. 뭘 얼굴이 빨개져요?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송에 집중을 해주십시오. 너무 집중해서 그런 건가? 근데 이게 그럴 수는 있어. 본인들은 소리를 줄인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모르는 거지. 이게 저도 이런 원룸에 좀 살아봤어요. 네. 원래는 방 한 칸 한 칸이 이렇게 이제 5개 방이 들어갈 때 같으면 중간에 아주 그냥 합판 같은 걸로
칸막이를 해가지고 그래요? 5개 방 들어갈 자리에 한 방을 한 7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들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진짜 음. 층간 소음도 문제인데 이 벽간 소음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살던 원룸도. 그렇군요. 아마 거의 진짜 아침에 핸드폰 진동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 힘들었겠죠, 이 친구들도. 아이고, 그렇겠네.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했을까. 예. 자, 아이고. 우리 글쓴 김승환 기자님과 전화 통화 한번 해서 자세한 내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환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울산 남구에 살고 있는 김승한 네. 기자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정말 재밌는 사연이었어요. 정말 전설이라고 할 만하네요. 예. 상당히 저도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해주니까 네. 실제로 한번 가서 들어봐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들어봐야겠다. 네. 아이고, 한 짓궂네. 명도 왔었고요. 네? 누가 왔어요?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선 이야기의 배경이 2001년 대전의 한 대학 부근이네요. 네. 당시 전세가가 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네. 요즘 600만 원 전세는 없을 텐데, 당시로 쳐도 600만 원이 전세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거기가 다 이렇게 방이 한 네. 3평 네. 평에 한 반평 되는 부엌. 네. 요게 이제 한 세트라고 봐야 되나요? 3평이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1층에 한 6, 7집 네. 그런 식으로요. 2층에도 한 그런 정도. 그러니까 600이면은 당시에는 이렇게 학교 앞이니까 네. 그렇게 싼 거는 아니었어요. 싼 건 아니었어요. 네. 네, 전기나 이런 것도 그렇고 난방도 잘 된 것도 아니고. 네. 소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군요. 그 기사 중에 보니까 이제 공동 화장실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공동 화장실을 쓰신 거죠? 네, 이게 화장실이 1층에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학교로 막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그렇구나. 서 있다가. 아니, 그 공동 화장실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게 쓰기가. 그죠? 그래서 남들하고 이렇게 네. 행태림이 다른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맞아요. 다들 이게 비슷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보통 아침에 나오니까. 그렇지. 네, 참 네. 힘들었죠 그때. 웃기기도 하지만 네. 힘들죠. 예, 힘들어요. 그거 사실 공동 화장실 쓰다 보면 서로 다툼도 많잖아요. 근데 다툼이라기보다는요, 이게 네. 원룸에 여성분들도, 그러니까 여학생들이죠. 하다 보니까 서로 눈을 안 마주쳐요. 이렇게 똑똑하고 두들기면은 안쪽에서 똑똑하고, 네. 있나 보다 하고서 바깥에서 막 네. 신음을 하죠. 그런 다음에 나오면은 서로 눈도 안 맞추고 들어가고. 그렇겠네. 좀 민망하겠네. 성소리, 네, 민망해서 그렇네요. 다들 막 그러니까. 네. 네. 예, 그럼 문제의 그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새벽 4시 10분 정도만 되면 매일같이 그 소리가 들렸는데, 예. 아니, 그 학생들은 무슨 생활 계획표를 짰나요? 새벽 4시마다 뭐 하기로 이렇게 짰는지 어떻게 매번 그 시간마다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네. 처음에는 그래도 나와 있지만은 그냥 아픈가 이렇게 해서 병원이라도 가지 그랬는데 이제 그런 느낌의 소리가 네. 아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동생이랑 네. 어제 참 힘들었다 그런 얘기 하다가 네. 근데 이게 거의 매일 어쩌다 하루 뛰는 날도 있지만은 네. 일주일에 그래도 한 4번 이상은 그 그 시간만 되면 4시에 그 시간에. 그 시간만 되면은 이렇게 좀 괴롭게 하더라고요. 진짜 미스테리네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네. 워낙 그 대전이 시골이고 해서 담이 네. 되게 낮았어요. 네. 개인주택, 일반주택이었는데 네. 바로 담 너머에 제 동생 친구도 살았는데 네. 어느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그 시간만 되면 신경 쓰여 죽겠다고. 거기까지 들렸나 봐요? 네, 이게 방음이라는 자체가 안 되는 집이니까 지금처럼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원룸형이 아니라 그냥 옛날 4세대 주택 있죠. 그냥 네. 대충 지은 집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다 들려요. 반경 한 20m 정도면은 밤에 슬리퍼 신고 끄는 소리 다 들리니까. 아, 그 정도로 붙어 있는 거군요. 네, 근데 더군다나 내가 궁금해서 한번 이제 지나가 봤는데 창문도 열려 있고. 아, 이러니까 뭐 안 들릴 수가 없죠. 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어떤 마음으로 그 방 안을 보신 건가요? 솔직하게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네, 아, 뭐 아니 나라도 봤을 것 같은데 뭘. 네, 그러니까 저는 첫날에는 그냥 지나갔고요. 첫날 지나고 둘째 날에 또 소리가 나길래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화장실도 가고 싶기도 하고 해서 돌아서 가는데 궁금하더라고요. 네. 예, 낮에 가끔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네. 여학생도 거기 이제 사는 것 같고, 남학생도 밤에 들어오고 막 그러길래, 네. 뭐, 같이 사나 보다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때면은 20대 말이었나? 30대 초반이었나? 아주 혈류방을 때여서, 그렇게 이제 우리 방을 나가서 왼쪽으로 틀어서 한 2m만 가면 바로 그 창문이 보여요. 바로 저희랑 네. 벽 하나 두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실 가는 척 하다가 왼쪽으로 살짝 들어갔는데 그 남학생 머리만 위에 딱 보이고 아이고. 바깥으로 네. 나오고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방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도 약간 빼꼼하게 보이는 상태고. 헐. 그러니까 이건 뭐 아니 왜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을까? 근데 지금 14년 전 이야기인데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강렬한 인상으로 남은 거죠. 마치 어제 본 것처럼. 네. 저한테는 충격이라면 충격이고요. 이렇게 좀 재밌는 이야기 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거의 단골로 등장은 하죠. 그 사건의 마무리가 그 학생들이 2층으로 방을 옮기는 걸로 일단락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뭐 그걸로 정말 이제 뭐 더 이상의 사건은 없었나요?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날 새벽에 그냥 5시 정도 돼가지고 경찰이 오고 집주인 아저씨가 2층에 그냥 내려왔어요. 아, 근데 집주인 아저씨도 오셨어요? 네, 집주인 다 듣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그냥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 같아요. 아, 다 쉬쉬하는. 알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 옆집의 아저씨는 이제 항상 새벽 3시 반, 요즘은 4시 정도 이렇게 술 한 잔 거치고 항상 들어오는 아저씨예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새벽에 그 아저씨 좀 깬 적이 있긴 한데 그냥 들어와서 자는 그런 아저씨인데 뭐 그 아저씨가 좀 우리 등을 긁어줬다면 긁어줬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변 아저씨도 내려오고 경찰도 오고 옆집에서 이제 그 아저씨한테 술김에 너무 형사소설 하니까 조용히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그래서 뭐 경찰하고 아저씨 내려오고 와서 이제 아저씨는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경찰 차에 부셔놓고 가고 학생들은 이제 아침에 이제 얘기가 됐는지 제가 이제 전세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러 그 다음 날인가 올라갔는데 그 위에 이제 자리를 옮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층으로 옮겼다는 게 같은 건물이요. 같은 건물 2층으로 올라간 거죠? 네, 같은 주택 2층으로 올라갔는데 같은 주택 2층으로. 신기하게도 그다음부터 소리가 그다음부터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아무래도 집주인 바로 옆방이니까 좀 조심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아니 뭔가 저기 새벽 4시만 되면 자꾸 그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나 하면서 이렇게 일부러 깨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아, 일부러 깨지는 않죠. 그 나이 때면은 이제 뭐 누가 어부가도 모르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새벽 4시면 한참 깊은 잠에 들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제 깨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 소리를 들으면 깨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 날은 있었어요. 아니, 하는 사람들도 그래. 한참 잘 시간에 왜 안 들리네? 이런 날이 있긴 했어요. 네, 그런 날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박정도를 했지만은 한 친구는
이제 자기 집에 누가 왔다는 핑계로 네.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와서 같이 이제 자면서 저는 못 들었는데 그 친구는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들렸다고. 아 정말 잠 못 잤다고 그 소리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네. 그날 그 14년 전 그 옆방 청년 있잖아요. 아? 그 옆방 청년 이거 자기가 그 사람이 들으면 이거 자기 얘기인지 100% 알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 아마도. 옆방 청년에게 한 네. 말씀만 음성 편지로 한 말씀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하면은 뭐 저도 이제 그 옆에서 좀 거저서 아저씨처럼 뭐 누구나 뭐 그럴 수 있고 예. 근데 새벽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 이제 사람들이 좀 힘들었는데 네. 저도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그 이해가 돼요? 예, 이렇게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는 정말 왜 저럴까 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가서 네. 지금은 어떻게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아가씨랑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네. 네. 뭐 지금은 뭐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겠죠. 저보다 한 30살은 어려 보였는데 뭐 부디 어디 있든지 간에 좋은 분풀 유지하시고 잘 네. 살길 바랍니다. 네. 네. 아, 고맙습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예, 김성환 기자님 오늘 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쇼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아, 결혼하시고 나서 이해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왠지 이거 이해할 것 같았는데. 아, 네. 정말. 자, 이 네. 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반응이 다들 좀 사실 재밌는 글이잖아요. 네. 댓글이 좀 재밌는 댓글이 좀 많이 달렸네요. 네, 이 베스트 댓글입니다. 베댓. 네, 네 베댓. 크크크 이 댓글 쓰려고 잊었던 비밀번호 어렵게 찾았다. 이거 비밀번호 찾는 거 되게 귀찮은 일인데 이거 쓰려고. 이거 몇 개나 넣어보잖아요. 막. 그러니까. 몇 예. 개나 넣어보고 겨우 비밀번호 어렵게 찾았다. 예. 빨리 집 장만하시고 그건 새 주고 예. 계속 새 살면서 재밌는 구경하시구래. 그렇죠. 참 재밌는 구경. 이분은 계속 아직 그 원룸에 살고 계신 줄 알고 있나 봐요. 그러게요. 또 이런 댓글도 달렸네요. 옛날 생각나네. 반지하에서 살 때 새벽마다 들리는 신음소리에 집어던진 리모컨만 몇 개였는데 괴로웠다. 흐흐흐 이렇게 했네요. 리모컨을 집어던지셨어요. 그런가 봐요. 화가 나서.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댓글은 네. 아마 이준호 기자님이 쓰신 댓글이 아닐까. 왜 그렇게 저를 봐요? 원룸촌이 어디? 이사하게. 거기 한번 가보겠다. 예. 2001년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은 뭐 콘크리트 벽으로 잘 해놨겠죠. 그렇겠죠. 네. 사실 저는 이 사이다 방송 나가면 제 아들이 이걸 꼬박 듣거든요. 나 아들이 분명히 물을 것 같아. 아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데 이럴 것 같아. 그럼 뭐라고 답해야 되지? 뭐 이젠 뭐 알 때도 되지 않았나요? 아니, 우리 아들은 몰라요. 착각 아닌가요? 아니야. 우리 아들 물론 중학생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아들은 몰라.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 알 그럴까요? 나이가 지났네요. 그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려줘야겠네요. 이게 네. 이 글이 지금 이준호 기자님 아들의 성교육 계기가 된 거예요. 네, 자료가 되는 거죠. 아이고. 자, 우리 글에 보면 그 이성 간의 동거, 이성 간에 같이 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좀 좋게 보지 않는다. 뭐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사실 뭐 사회에서 좀 그렇게 많이들 보죠.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아주 좀 흥미있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뭔가요?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네. 네, 오마이뉴스에서 진선미 의원 그 새정치연합의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한 법안을 하나 소개해준 기사가 있는데요. 진선미 의원이 10월 내에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줄여서 동반자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동반자법. 이게 뭐냐면요. 동반자법은 혼인 관계를 뛰어넘어 혈연 또는 혼인 외의 사유로
삶을 공유하는 생활 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효력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데 같이 사는 그냥 동거하는 그렇죠.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혼인 관계 뛰어넘고 혈연 또는 혼인 외의 사유, 그러니까 이제 뭐 형제지간에 같이 살거나 이런 거 말고 그 외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그 관계를 인정해주고 효력을 규정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도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의 돌봄휴직 권리를 부여하고 임대 조건에서 생활 동반자 관계에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야 이거 가족 해체를 가족화하는 거 아니냐. 아니 왜 혼인을 부정하고 이렇게 이 동거하는 거. 그러니까 동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가족을 해체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진 의원은 지금 이미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족의 외연을 넓히고 튼튼하게 해주는 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이렇게 사회의 변화를 좀 반영한 법이 아닐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게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같이 사는 형태, 다양한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도 가족으로 좀 인정하자. 이런 어떤 사회 변화상을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저 동반자법 그럴 때 이거 동반자 노래를 당연히 하시겠거니 했는데 안 해서 제가 약간 섭섭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노래 제목은 아는데 갑자기 음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을 하긴 하셨군요. 네, 하려고. 생각 당연히 했지. 역시. 네, 근데 노래 생각이 안 나더라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자, 청취자 퀴즈입니다. 네,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요. 옆방에서 나는 야릇한 소리 때문에 결국 옆집 아저씨가 항의 방문을 했죠. 그러자 옆방 학생이 삐리리라고 말해서 글쓴이는 웃음이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옆방 학생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1번 다시는 오지 마세요. 2번 다시 말씀해 주시지 말입니다. 3번 다시 나는 안 넣겠습니다. 4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5번 내일 다시 오시죠. 아니, 나 지금까지 청취자 퀴즈 중에 제일 웃겼어. 다시 나는 안 넣겠습니다는. 야, 진짜 최기아 씨 정말. 아유, 이 말장난의 귀재, 말귀. 아, 정말 재밌네요. 네. 네, 청취자 퀴즈 정답은요. 10월 21일 화요일까지 사는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오마이북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또는 월간 작은 책 3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함께 원하는 선물 남겨주세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 개편했죠. 네,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도 바뀌고요. 주소도 바뀌고 찾아오시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네, 좀 안내해 주십시오. 네, 팟캐스트 사이다만 들을 수 있었죠. 지금까지는. 네. 근데 오마이뉴스의 좋은 사는 이야기 기사들을 이제 눈으로 읽으실 수도 있게 페이지 이름을 사는 이야기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더 새로워졌습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 사는 이야기 검색하고 들어오셔서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선물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릴까요? 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은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2년 연속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덴마크를 1년 6개월 동안 심층 취재하고 쓴 책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공식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전국에서 열리는 저자 강연의 일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 월간 작은 책은요.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이야기를 모토로 1995년에 창간한 잡지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삶을 담을 생활글과 일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 세상 이야기 등 좋은 글이 가득합니다. 네. 이 좋은 책들 청취자 퀴즈에 응모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네, 지난주 청취자 퀴즈 어떻게 됐죠?
네, 지난주 청취자 퀴즈 정답은 2번 갈비입니다. 갈비. 네, 임재실 님이 페이스북으로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답은 2번 갈비입니다. 상품은 월간 작은 책을 원합니다. 1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주 1회는 아쉬움이 많은데 금주부터 주 2회로 개편된다고 하니 기쁩니다. 라고 소감도 맞습니다. 남겨주셨네요. 네. 저희 주 2회를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저희도 참 기쁩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요. 선물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공모 나는 세입자의 응모한 기사들을 보면 세입자의 이런저런 고충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나마 내 집 아니라도 살 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요즘은 살 집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집값 하락을 막으려고 주택 보유자에 유리한 정책을 쓰다 보니 이 과정에서 전세 공급이 급격히 줄어 전세값이 치솟기 때문이죠. 집값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 세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속히 서민 주거 안정으로 정책 방향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10월 셋째 주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최규화,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